지난 그 12월 3일 내란 쿠데타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냐.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하나의 집권 여당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란 동조를 더욱더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국민의힘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는 아닙니다. 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있다면 진보 또한도 긴장 관계를 갖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비전 경쟁하고 정책 경쟁하는 속에서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나갈 수 있는 저는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보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모습 그리고 특히 지난주에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 소위 말해서 방공청년단이라고 자칭하고 예하부대 백골단, 일명 백골단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불러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고서 정말 전 너무 아연실색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맨 처음에 두 눈으로 의심했어요. 두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아니 백골단이 뭡니까? 백골단이야말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 국민들을 민중들을 탄압했던 국가의 폭력 기구 중에 하나가 백골단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방공청년단 마치 무슨 50년대 서북청년단 같이 그런 행세를 하는 청년들 데리고 와서 예하부대가 또 백골단 화이바 쓰고 이게 온전한 정신 제정신 가진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정말 도무지 납득이 안 됐고요. 여기에 또 그 맹륜이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김민정과 쌍두마차 윤상현 의원은 정광훈 씨 집회에 나가가지고 너무 존귀한 정광훈 목사님 하면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앞으로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이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구 아스팔트 보수들이 나름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식과 지각이 있어야죠. 김민전 의원의 동기가 박종철 여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박종철 여사 사건이 바로 이쯤에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야, 이 사람은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민주화도 부정하고 자기 살 길 있으면 양잿물도 마실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하면 백골단을 기자회견에 함께 올려세운 김민전 의원은 제명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정광훈 목사와 함께 극우 아스팔트 집회에서 연인 정광훈을 칭송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제명시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텐데 국민의힘의 지금 스탠스는 사과는커녕 이 두 의원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내란 산성 앞에 한 40여 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서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또 원외위원장들이 지금은 좀 현역들이 가다 보니까 현역들에 대한 그 비난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원외위원장들을 동원해서 원외위원장들이 지금 그 내란 산성 앞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용서해야 할지 매우 좀 의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을 봅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상욱 의원 지금 탄핵 찬성을 비롯해서 윤석열이야말로 보수의 배신자다 얘기하고 다른 소리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진 탈당하라 그랬잖아요. 네. 자진 탈당하라 그랬는데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극우 반동으로 가고 있는 김민전,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 정광훈 등등과 해가지고 같은 패거리짓 해가지고 징계받은 적 있어요. 네네. 아니 똑같이 적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더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벼울 수가 없어요. 김민전, 윤상현은. 그런데 마치 의원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있냐? 수수방관하고 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 있잖아요. 지금 정광훈 씨가 있는 당 있지 않습니까? 응? 자유통일당. 네. 자유통일당이랑 합당하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의 케미가 맞아본 거를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예전에 한 번 있었죠. 황교안 대표 시절에. 네. 너무나도 정말 환상의 케미, 영혼의 동반자 아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뒤를 잇고 있어요. 아니, 흡수 통합 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통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가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많은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그런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이 됨으로써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거 아스팔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는 아마 이제 지지율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믿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 뭐 이런 거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건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 출처가 신뢰도가 낮은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연합이나 YTN 이런 데서 보도를 하다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걸 믿고서 이렇게까지 날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는 의뢰한 그 언론사 등에 봤을 때 그 질문 문항 자체가 상당히 왜곡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 문항이 있었던 거 있고요. 일단 좀 일정 정도 집결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집결하는 분위기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윤석열 탄핵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당연히 높은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일시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구구 아스팔트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결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가 오면 무조건 받아라. 네. 이렇게 해라. 이런 지시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다수 국민들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 소위 극우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포기했다라고 봐요. 네.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간에 20%의 우리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라는 지금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텃밭이 TK, 그다음에 일부 PK 말고는 지금 거의 다 무너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 다수는 지금 TK, PK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 배부르고 등이 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의원들, 특히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나 이런 사람들 초선 있지 않습니까? 김민전 보세요. 김민전 씨 이렇게 날뛰고 지금 맹윤짓 하는 맹목적인 윤석열을 하고 있는 저는 가장 큰 부분은 이 사람 지금 비례대표고 다음번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구 공천 받아야 돼요. 지역구 공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TK는 자리가 없어요. 이 사람 부산 출신이에요. 보니까. PK에서 부산에서 철옹성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금정, 뭐 해운대 이런데 네. 이런데 받으려고 벌써 지금 충성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오버액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들은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지금 장수한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장수한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다가는 황교안 씨 길을 갑니다. 황교안 씨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 낭인됐어요. 정치 낭인됐습니다. 지금 정광훈 씨와 마찬가지로 맨날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요. 정치 낭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앞뒤 분간 못하고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럽게 미친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황교안의 길을 간다. 정치 낭인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오랫동안 우리 한국 정당 정치를 함께 참여하셨던 우리 정원희 대표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 보수 정치, 보수 정당이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있지만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있고 지금 좀 밀려났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망라해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보수 정당, 보수 정치가 좀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뭐 보수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뭐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의 바람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 윤석열 관련돼서 저는 몇 가지 기점이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체포 기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핵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분기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선이 되지 않습니까? 보수 재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보수가 이렇게 지금의 국민의힘식으로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본인들 지지층이야 좋겠지만
국민들 일반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도 도움이 1도 없어요. 그냥 해악적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양극 정치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네. 국민들 내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요. 저는 뭐 극우 생각하는 생각 있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만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 뭘 우리가 아젠다로 놔야 되는지를 세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윤석열 탄핵되고 대선 국면에 아마 이합집산이 있을 겁니다. 보수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윤석열 탄핵을 전후로 해서 명태균 관련된 황급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비공식적으로 캠프도 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내에서도 일정 정도의 저는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얼마 전에 잠깐 나왔지만 한동훈도 또 뭐 어디 또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여기도 다시 한번 세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거는 뭐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닙니다만 조선일보와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보수 논객들의 스탠스를 조금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나름 그래도 소위 말해서 아스팔트 극우가 아닌 보수의 논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스트를 보고 있어요. 네. 대권의 포스트가 누가 좋은지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저울질하는 제스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지금 뭐 내일 일단은 1차 변론이긴 하지만 지금 5차례 있지 않습니까? 2월 4일까지 그 이후를 봤을 때 아마 어느 정도 흐름이나 이런 게 포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보수 세력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하나 싶긴 하지만 걱정은 아니고 예견하건대 마찬가지로 이제 설 연휴 이후에는 보수 정치권 내에 헌법 수호 세력과 반헌 세력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지금의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 내란수계와 동조하고 있는 반헌법 세력이기 때문에 퇴출의 수순을 밟을 것 같고, 그게 이준석이 되었건 한동훈이 되었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헌법 틀 안에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보수 세력은 향후 정치 일정에서 생존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방송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지금 한남동 관저 농성의 장기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유무형의 피해가 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김용현 구속되는 날 퇴직급여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3% 올라서 지금 올해 2억 6천만 원가량을 수령하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꼬박꼬박 급여 챙기고 있고 따뜻한 관저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관련돼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만 현행 법상 이들은 지금 따뜻한 곳에서 돈 1원 한 장 빠지지 않고 그거를 받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주에 집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빨리 윤석열 체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단 1이라도 생각하면요. 이 경찰과 경호처에 충돌 없이 제 발로 걸어 나오길 바랍니다만 그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좀 피해도 없게 정말 삽시간에 진압되기를 바라고요. 다음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뵀을 때는 윤석열 체포 소식 가지고 좀 꼭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